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한국 직업사전의 개요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임금 정보, 노동 시간 정보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임금 관련 정보, 노동 시간 정보는 한국 직업사전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용은요, 수록된 내용은 실제 산업체에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표본 조사라는 건 결국 현직 종사자의 직무를 관찰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수록된 정보가 어떤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문과학나 사회과학에서는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무슨 직무평가 자료로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 세상에 이런 게 없습니다. 한국 직업사전, 직업사전의 구성이요. 한국 직업사전의 구성은 본 직업명, 직업 코드, 직무의 개요, 수행 직무, 그리고 부가 직업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가 직업 정보는 하위 레벨의 세부 항목들이 많아요. 그 하위 레벨의 세부 항목은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직무강도, 산업분류, 자격면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직무개요, 직무개요는 부가직업 정보의 하위 레벨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직무개요는 부가직업 정보가 아니에요. 직무개요는 직업사전의 구성의 하나이긴 하지만 부가직업 정보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본직업명, 직업명이요. 직업명이고요.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이고요. 한국직업사전에 그 직무 내용이 기술된 명칭입니다. 만약에 특별히 부르는 명칭이 없으면 직무 내용이나 산업의 특수성 같은 걸 고려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직업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자, 당연히 작업자한테 물어봐야죠. 작업자 혹은 상위 책임자, 인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해당 담당자 작업은 빼고 얘기했다. 요거 잘못된 오답이에요. 상위 책임자하고 인사 담당자 의견으로만 했다. 이거 오답이에요. 자, 직업 코드요. 직업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 세분류 네 자리 숫자로 표기했다. 다시요. 첫 글자만 딸게요. 한고 셋 넷입니다. 한고 셋 넷이요. 한국 고용분류 세분류 네 자리입니다. 자, 네 자리 말고 다섯 자리로 써서 오답을 만들기도 하고요. 고용직업 분류 대신 표준직업 분류를 넣어서 오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오답에 해당됩니다. 직무 개요하고 수행 직무요.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순서대로 중요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도 관련 없고요. 오답이고요. 작업 순서에 따라서 기술한 겁니다. 부가직업 정보에는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 강도, 육체활동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 정보의 세부 항목입니다. 세부 항목에는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 강도, 유사명칭, 그리고 관련 직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정규교육이요. 자, 정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학력 이거 아니에요. 평균 학력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에요. 정규교육은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해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 당연히 포함하죠. 자, 숙련 기간이요. 숙련 기간은 이번에는 평균적 수준입니다. 숙련 기간은 평균이에요. 양선 훈련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요.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당 직무를 평균적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교육 기간이나 훈련 기간들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교육 기간은 일반이고요. 숙련 기간은 평균이에요. 자, 직무 기능이요. 이 중에서 신경 써야 될까요? 동물을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직무 기능에는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도 포함시킵니다. 작업 강도요. 작업 강도는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kg 이상을 들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이에요. 즉 육체적 부분만 고려합니다.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사 명칭이요. 유사 명칭은 비슷한 것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거니 당연히 직업 숫자 집계에선 제외하는 게 당연하고요. 부가직업 정보에 속하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직업을 직무의 범위나 대상에 따라서 또다시 나눈 것, 이거는 유사 명칭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관련 직업에 해당돼요. 자, 관련 직업은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직무의 범위나 대상 등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직업, 이게 관련 직업이고요. 직무의 범위나 대상 직업에서 따라 나눈 것, 이거는 유사 명칭과 아무 관계없는 오답에 해당합니다. 자격과 면허요. 민간에서 부여하는 자격증, 민간 자격증 제외합니다. 표준산업분류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 자릿수 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부가직업 정보 세부 항목인 직무기능입니다. 직무기능이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 특성을 말합니다. 자료, 사람, 사물이요. 자료와 관련된 기능, 사람과 관련된 기능, 그리고 사물과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D, P, T라고도 불러요. 자료와 관련된 기능이요.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 없고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그리고 구두상 표현을 포함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기능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요.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위계적 관계,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없거나 희박합니다.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사람 관련 기능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기능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오답이요. 위계적 관계가 명확하다. 이거 오답에 해당합니다. 사물과 관련된 기능이요. 작업자가 기계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혹은 기계와 관련 없는 도구와 작업 보조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기초로 하여 분류됩니다. 직무 기능의 수준이요. 직무 기능은 자료, 사람, 사물로 구분이 되고요. 수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4레벨까지만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게 7레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개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각각 자료는 종합,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쭉 항목들이 다 있어요. 이 각각의 항목별로 또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다는 뜻이죠. 이거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좀 넌센스고요. 사실 요즘처럼 휴대폰 검색해도 다 나온 시대에 이런 거 출제하는 건 저는 출제자의 갑질이라고 봐요. 혹은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리니까 여기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 그 다음에 출제 이력이 있는 거, 요거는 꼭 요걸 집중적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직무 기능의 수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요. 다 기억을 못합니다. 다 기억을 못하고 그래도 1레벨까지는 1수준까지는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자료는 종합 조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지읒, 종합도 지읒, 조정도 지읒이에요. 자료는 종합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문과 협이고요. 사물은 설치 정밀 작업입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각각의 자료 항목에서 보면 종합, 조정, 계산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인 종합은 자료를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은 종합이에요.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종합은 종합입니다. 두 번, 1수준인 조정이요. 조정은 영어로 코디네이팅이에요. 다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디하기요. 그러니까 코디하는 거니까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해서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하는 거. 이거 코디네이팅 하는 거잖아요. 코디하는 거예요. 결정을 실행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것. 이거 역시 코디네이팅 하는 거. 코디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것, 자료에 관련한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산이니까 사칙 연산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당연하죠. 그런데 수를 세는 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수를 세는 건 포함하지 않는다. 요게 집중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계산에 수를 세는 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직무 기능의 수준에서 사람에 관련한 부분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협의입니다. 협의는 영어로 negotiating이에요. 그냥 내고하기요. 협의는 내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고를 하니까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하는 거, 이게 내고하기 맞습니다. 자,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사물이요. 사물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설치입니다. 설치는 가장 복잡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영수준이죠. 사물에 관련된 기능 중 책임과 판단이 가장 복잡한 기능, 영수준인 건 뭐냐? 바로 설치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조작 운전입니다. 조작 운전에 집중을 하시면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운전 뭐죠? 그 어떤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예요.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거, 그리고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되는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걸고 정지하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 그냥 운전수잖아요, 운전수. 바로 이게 바로 조작 운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장 하위 레벨 바로 단순 작업이 가장 요 밑에 한참 더 있는 단순 작업이라는 레벨이 있고요. 이 단순 작업은 판단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 작업은 판단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가직업 정보 작업 강도입니다. 작업의 세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작업 강도에는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직 육체적 힘의 강도만 따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육체적 힘의 강도는 5단계로 분류합니다. 보통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요. 가벼운 작업, 아주 가벼운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요. 육체 강도 고려하지 않고요.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각 작업의 단계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최고 20kg까지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린다.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최고 얼마고 뭐뭐를 빈번히 한다. 최고 얼마고 뭐뭐를 빈번히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빈번히에 해당하는 무게의 2배가 다 최고값입니다. 보통 작업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10kg 정도를 빈번히 들면 최고 물건은 20kg예요. 가벼운 작업은 4kg니까 최고 기록은 8이고요. 힘든 작업은 20kg니까 최고는 40kg 물건까지 들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숫자 나머지도 다 기억하는 게 사실은 베스트이긴 한데 그거를 기억하는 건 너무 가혹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보통 작업의 10kg입니다. 자, 보통 작업의 10kg를 빈번히 들어 올리고요. 20kg는 최고값이에요. 자, 빈번히 값이 10kg보다 작은 게 바로 가벼운 작업이고요. 빈번히 값이 10kg보다 큰 게 이게 바로 힘든 작업입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객관식 1차 시험에서 문제를 답을 구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업 강도의 구분에서 운반이란 결국 옮기는 거예요. 운반이란 손에 들거나 팔에 걸치고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운반의 정의입니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의 숙련 기간입니다. 이 숙련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평균적 수행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에 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평균 수준, 평균이란 말이 다 들어가요. 이게 바로 평균적 수행 수준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취업을 기준으로 취업 전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 훈련, 자격, 면허, 이거에 필요한 기간, 이 숙련 기간에 포함됩니다. 취업한 이후에도 이 평균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모든 과정, 교육, 훈련, 자격, 면허 이거 다 포함됩니다. 이게 다 부가직업정보의 숙련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취업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과정, 이걸 바로 향상훈련이라고 하거든요. 평균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는 과정, 이거는 숙련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업하는데 취업 전 과정,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취업 전에 교육 훈련 기간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취업 후에도 관련 자격 면허 교육 훈련 기간, 요 기간이죠. 요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숙련기간의 수준이요. 숙련기간의 수준은 1수준, 2수준에서 9수준까지 있습니다. 숙련기간의 수준은 1수준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냥 시범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9수준이 가장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숫자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 1차 필기시험을 위해서는 5수준까지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5수준 기억하는 방법이요. 1수준은 그냥 시범만 보여주는 거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필요기간 없고요. 2수준은 30일이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죠. 2수준은 한 달, 3수준은 3개월이니까 3개월, 4수준 6개월, 5수준 1년이니까 1년 12개월입니다.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이에요. 1수준 없고요.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이요. 자, 5수준의 숙련 기간이 10년 이하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1년, 12개월, 1년입니다. 부가직업정보의 정규교육입니다. 정규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입니다. 일반적인이요. 여기서 평균 학력이다 라는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모두 다 오답에 해당합니다. 아까 숙련기간은 평균이란 단어가 맞는 거고요. 교육은 일반적인 정규 수준입니다. 우리 정규교육 대신 받는 독학이나 검정고시 이것도 기간에 포함시킵니다. 정규교육은 모두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보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동일해요. 초등학교 졸업 바로 1수준에 해당하고요. 당연히 6년 걸립니다. 중졸은 2수준에 해당되고 9년 걸리고요. 고등학교 나왔다 3수준 12년이고요. 전문대졸이면 4수준 14년, 대졸 5수준 16년, 대학원 이상은 6수준 16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에서 말하는 작업 환경은요, 무슨 가스가 몇 ppm 이상 있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동일 사업체인 경우에도 작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장마다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거 오답입니다. 절대적 기준 오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이나 작업자의 반응을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작업자 반응 꼭 들어가야 돼요. 조사자 느낌, 작업자 반응을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작업 환경에는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미흡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 내재에는 기계 전기 방사선이 있어요. 자, 위험 내재에는 기계 전기 방사선이 있고요. 가스는요. 대기 환경 미흡에 해당합니다. 가스는 대기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자, 작업 환경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의 요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